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 또한 이음동자고요. 자, 이 글자에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훈음은 찌를 자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있는 글자가 가시자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글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칼이죠. 칼하고 가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대를 찌르는 데 있다라고 해서 찌를 자자가 되는데요. 자, 이 글자가 왜 가시자자냐라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나무 목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울타리가 있죠. 나중에 이렇게 그냥 쓰기 위해서 내려온 건데요.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시에 찔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의 가시자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로서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가시자자가 되고요. 가시와 칼의 공통점은 상대를 찌르는 데 있다라고 해서 찌를 자자가 돼요. 그래서 자극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이 글자의 또 다른 의미는 수라라고 해서 수라라자라고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모양상자라고 하고요. 자, 여기 있는 글자는 조각장자지만 어떤 글자 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 보편적으로는 어떤 의미라고 쓰인다고 했어요? 장수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장수가 전쟁터에 나갔다가요, 적장한테 붙들렸습니다. 붙들려가지고요,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게 개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개처럼 엎드려서 굴복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현판이라고 하죠. 우리 그 정문에 있는 그 현판에다가 그 모양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바람의 화원이라고 예전에 문근영 나왔던 드라마 아시나요? 거기 보면 정약용인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림 막 그렸었잖아요. 김홍도네요. 정약용이 아니라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적장의 장수가 잡혀와서 개처럼 굴복하는 모습을 모양으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모양상자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문서장자라고도 해서요, 장부할 때 쓰이는 글자이기도 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는요, 진칠둔자예요. 진치는 게 뭐예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걸 진치다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글자는요, 갈고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새을자에서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외적으로 새로 본다면 새가 음식이 담겨 있는 그릇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진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글자의 또 다른 의미는 어려울 준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복습 한번 할까요? 자, 여기 진칠둔자에 쇠금자 들어가면 두날 둔자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글자예요. 이 글자는 두날 둔자인데 얘는 시험에 단독으로도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쓰는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기쁠 열자예요. 자, 이 글자 혹시 기억나세요? 바꿀 태자라고 했던 거. 여기에 몸이 들어가면 벗을 탈자가 되죠. 여기에 쇠금자가 들어가면요, 날카로울 예자가 됐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의미였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사람의 마음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많을까요? 사실 약간 한 3대7 정도로 부정적인 마음이 보통 사람들은 많다라고 해요. 혼자 단독으로 어딘가에 딱 놓여져 있으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부정적인 마음을 바꾸면 사람은 어때요? 기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기쁠 열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하면 내가 기뻐진다라는 의미에서 기쁠 열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의 또 다른 의미로는요, 사랑 열자라고도 해요. 여기에다가 사랑 애자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사랑의 자를 쓰시게 되면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기쁠 열로 쓰인 게 아니고 사랑열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음동자는요, 여러 가지의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고요. 제가 정리해 놓은 파일을 보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차다라고 해서요, 다과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있고요. 이 글자는 나무 목자에서 온 글자예요. 사람이 나무에서 나는 그 풀잎을 가지고 우려서 마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차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이 글자는 차다자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차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거느릴 솔자예요. 사람을 거느리면서 가는 걸 우린 뭐라고 하죠? 인솔이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 높다 보이시죠? 높은 모자예요. 양쪽으로 작은 장신구를 달아놨어요. 작다와 원래는 뭐 차갑다인데 작은 장신구 모양에서 온 거고요. 이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거느리는 거겠죠. 바로 이 사람이 임금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이 쓰고 있는 모자에 보면 주렁주렁 금은보화 같은 게 달려있죠. 그 모습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렇게 그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많은 백성들을 거느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거느릴 솔자고요. 이 글자의 또 다른 의미로는요, 비율, 율자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칭이 되어 있죠. 비율이 똑같잖아요. 그런 의미의 비율, 율자라고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우리 쉽게 알고 있는 글자죠. 볼견자예요. 자,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고 했었죠. 좋다의 눈이니까 긍정적인 좋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라. 그런 의미의 볼견자라고 했는데요. 이 글자가요, 아현이라고 할 때는 벨 현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알자는요, 벨 알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글자 또한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아현. 아현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높은 사람들을 뵙는 것을 아련한다라고 하죠. 특히 임금님을 뵐 때 아련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볼견이 아니고 뵐 현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 우리 아까 했어요. 갈행 또는 단일행자라고 했었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항렬 항자라고 합니다. 그냥 그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몇 글자만 더 하면 이음동자가 끝나는데요. 약 한 3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정독해서 꼼꼼하게 훈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객관식으로 하나 나오는 거, 주관식으로 2개 나오는 거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운 내세요.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개척척 또는 넓힐 척자라고 하고요. 간척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돌이 있고요, 손이 있죠. 돌밭이 있습니다. 여기다 농사를 지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돌을 손으로 다 골라내요. 골라내서 쓸모있는 땅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뭐 한 거예요? 개척한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을 넓혀놓은 거죠. 그래서 넓힐척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박을 탁자라고 해서요, 탁본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개척척 또는 넓힐척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박을 탁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말씀설자예요. 자, 우리 이거 박불태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형님이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사람이 돼서 신분을 바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형이 말하는 건 이제 말이 아니죠. 높은 분이 됐으니까 말씀이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랑 쓰이면 달래세자라고 해서요. 유세, 우리 선거철에 유세하죠? 그때는 달래세자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자는요. 네, 이렇게 논유자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세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요, 부를 징자예요. 국가에서 남자분들 군대 오라고 부르죠. 징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의미냐면요, 왕이 있고요, 산이 있고, 모이다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요, 칠복자가 있죠. 다루다.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왕들이요, 정치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그때는 생각이 많아져요. 원래 정치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치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왕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산에 모여서 이 왕을 몰아내고자 역적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왕이 알았죠. 그냥 두겠어요? 아니죠. 그들을 쳐서 다루기 위해서 군사들을 산으로 모여요.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불을 징자가 되는 거고요. 이 글자의 또 다른 의미로는요. 음률, 이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궁상각치우 할 때 쓰이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글자인 것 같아요. 자, 이 글자는요. 흩어질 산자입니다. 자, 흩어지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냐면 자, 몸이 있죠. 많다가 있고 모이다가 있죠. 몸뚱이가 많이 모여있는 지하철을 연상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몸이 부딪히고 많이 모여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요. 작대기 같은 걸로 치려고 하면서 그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명을 지르면서 아! 하면서 막 여기저기로 흩어지겠죠. 그런 의미의 흩어질 산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이음동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또한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읽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글자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몸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매로 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흩어질 산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다시 다른 무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생각상자고요. 우리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상이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가 서로상자죠. 서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무자와 나무목자와 눈목자가 있는 거죠. 나무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정체가 있는 눈이 아니죠. 나무의 눈은요, 이렇게 나무 옆에 있는 이런 잎사귀 이런 작은 싹을 바로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 눈의 음을 차용하기 위해서 눈목자가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나무에 있는 이 싹들이 어떻게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서로 상자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마음심자가 합쳐진 거예요. 서로를 마음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리워한다라고도 보는 거죠. 생각상자고요. 중국어로 그래서 워샹니라고 하면 나는 너가 그리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슬퍼할 개자예요. 우리 개탄하다라고 하죠. 자, 여기에 있는 글자를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글자는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흰백자에 비수비자로도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해석상의 용이함을 위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얀 비수가 되는데요. 단순히 그냥 색깔이 하얀 비수가 아니라요. 아주 날카로운 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날이 날카로운 거는 시퍼렇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수가 날이 하얄 정도로 날카로웠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음이 있고 이 글자는요. 숨막힐 기자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그릴 때는 큰 대자를 그리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목을 줄로 감아놓은 모양의 동글자예요. 그럼 사람을요 줄로 목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 숨막혀 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숨막힐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요 아주 날카로운 하얀 비수에 맞았어요. 칼에 맞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숨막혀 하겠죠? 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뒤에서 본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 상황을 어땠겠어요? 슬퍼했겠죠. 그런 의미의 슬퍼의 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대개 개자예요. 대개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대부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은 똑같이 흰백자와 비수비자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험을 보실 때도 이와 같이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흰백자의 비수비자로 쓰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얀 비수입니다. 날카로운 비수예요. 그 비수에 나무가 찔린 겁니다. 그랬더니 나무도 숨막혀 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대개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라고 하는 식물도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 생명이 있는 나무도 하얀 비수, 날카로운 비수에 찔리면 숨막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대개의 생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개개자가 되는 거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굳세 강자고요. 굳세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세다,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우선 이 글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글자는요,
산등성이 강자라고 합니다. 산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의 가장 높은 등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산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산의 가장 높은 이 등줄기를 산등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데 우리 산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아주 크고 강한 바위들이 있죠? 그럼 바위를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그 바위를 칼로 내리쳐서 그 바위를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칼의 강도가 어때요? 아주 굳세고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산등성리 강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부연 설명을 하면, 자, 매산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높다 보이시죠? 높은 산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산의 등줄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바위들, 그 단단한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그 바위들을 칼로 내리쳤을 때 그 칼로 이 바위들을 깨트릴 수 있다라면 이 칼의 강도가 굳세고 강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